안녕하세요. 코리안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택 재융자, 즉 몰기지 리파이낸스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자율이 굉장히 낮고 클로징 코스트며 보너스 프로모션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이번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퇴연금 마련하는 법, 투자하는 법, 뮤추얼 펀드 고르는 법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제공하는 이러한 영상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생각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요. 다음에 또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렸을 때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요. 15년 기준으로 해서 2.5%라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코스트를 포함해서요, APR을 매긴 것은 2.602%였는데요. 그래도 역시 상당한 낮은 이율이 되겠죠. 그리고 이 2.5%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포인트를 약간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클로징 코스트에 들어가는 third party fee, 제가 추가로 이렇게 내야 되는 금액은 $3,0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이랑 인슈런스 등을 제외한 실제 이 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해야 되는 제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클로징 비용은 $4,500 정도가 되겠고요. 35만이 약간 안 되는 금액을 제가 이제 리파이낸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비용은 $2,300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이 리파이낸스를 하거나 모기지 비용을 내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저의 케이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마다요 조금씩 이제 이율의 변화랑 포인트 등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사시는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이율이 싼 지역인지 아니면 물가가 높은 지역인지에 따라서도 이율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크레딧과 수입, 재산 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테니까요. 무조건 이율이 싸다, 이 사람이 했으니까 나도 해보자 라는 시도보다는 본인이 처한 상황과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서 리파이낸스를 할 건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해 두셨던 이러한 주택 구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를 할 것인지 등등을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재융자를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쯤 재융자를 해도 괜찮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선 이율인데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은 15년 기준으로 해서 3.75%를 내고 있습니다. 이 3.75%라는 것도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자율이죠. 굉장히 좋은 이자율인데 여기서 이제 클로징 코스트를 제가 좀 더 내더라도, 그리고 15년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다 따져보더라도 역시 2.5%로 내려서 저에게 얻는 이익이 좀 더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재융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요, 이제 연말에 이제 포비어런스 플랜이라고 그러죠. 렌트를 사시거나 모기지를 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이것을 돈을 안 내고 몇 달간 조금 더 연장해 준다는 이런 플랜이 있었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지, 새로운 법률로 인해서 늘어나게 될지, 중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요. 다음 실업수당에 의해서 연방정부가 $600로 추가를 해주는 것이 이제 7월 말로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율이 더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더 높아지게 될지, 융자 혹은 재융자를 얻게 되는 것이 더 까다로워지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이 있게 되어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쯤 하는 것이 옳겠다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괜찮은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쓰시는 분은 이 카드로서 $2,500라는 크레딧을 다시 넣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2,500만큼의 이제 클로징 코스트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프로모션을 가지려면요, 7월 25일 전까지 신청을 해서 10월 말 전에는 클로징을 마쳐야지 이 크레딧이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 더 길게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조금 마이너한 이슈인데요. 지금 쓰고 있는 이 모기지 서비스 회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좀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지금 현재 재융자를 결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기관인 프레디 맥에서 내놓은 정보인데요. 30년 기준입니다. 15년이 아니고 30년 기준으로 해서 주택융자를 냈을 때 그 연평균을 냈습니다. 1980년대쯤에 가면은요, 이 모기지 비율이 16.63%라는 지금 저금리 시대에서는 믿기지도 않을 그러한 이자율을 보여줬는데요. 그 당시에는 30년 기준으로 16.63%라는 최고 이율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1990년대쯤에 갔을 때 10.13%,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이제 8.05%로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 2007년, 2008년에는요, 6% 높은 기준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거의 3% 가까이 떨어졌다가, 그리고 2010년 중반대가 넘어가면서 약간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2019년대에 가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더욱더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율이 더 떨어지게 될지 아니면 더 반등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영상을 시청하실 때쯤인 6월 말 7월 초쯤에는요, 미국 50년 역사상 가장 낮은 주택융자 비율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개인 같은 경우도요, 제가 집을 3번 정도 샀었는데요. 2007년에 제가 처음으로 집을 샀었는데요. 이때 6.875라는 높은 이율을 주고 샀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쯤에 두 번째 집을 구매하였을 때 이때가 3.625%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쯤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재융자를 하려고 하는 집을 구매했었는데요. 이때 3.75%로, 그리고 APR은 3.865%로 집을 샀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거의 이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죠. 다음은 최근 30년 모기지 이자율을 2018년, 2019년, 2020년별로, 그 다음에 월별로 나눈 케이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년 모기지고요. 미국 전체를 이제 평균으로 나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더 상승세를 보이다가요. 2019년대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연준에서 계속 이자율을 동결하고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2019년 4월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조금 더 그 내려가는 속도에 조금 더 힘을 가해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2020년 후반에 돼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지금 이 비율이 현재로서는 가장 낮은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온라인 몰기지 회사인 베럴몰기지닷컴을 쓰고 있고요. 현재 이 베럴몰기지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크레딧 카드 회사와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5일 이전까지 신청을 하셔서 2020년 10월 28일 전까지 클로징을 하시면은요, 본인께서 가지고 계신 그 AMEX 크레딧 카드에 $2,500의 스테이먼트 크레딧을 줍니다. 이 카드를 평소에도 잘 쓰시는 분들은요, $2,500 크레딧 카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크레딧 카드를 잘 쓰지 않는 분이라 하시더라도 남는 금액들은 책으로 돌려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비용은 클로징 비용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제 프리 어프레이저를 하고요. 한 $550 정도에 절약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사시는데도 이 프로모션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제 리파이낸싱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프로모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better.com with AMEX에 가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AMEX 크레딧 카드사로 가셔서 클릭을 하셔도 역시 비슷한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웹페이지 자체는요, 제가 유튜브 아래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지금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이 베럴 모기지가 텍사스 지역은 서비스를 하는데요, 특정 주에 따라서 이 베럴 모기지가 서비스를 안 하는 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리파이낸스, 즉 재융자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산기를 넣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랑 수치는요, 제가 너드월렛닷컴을 이용했고요. 제가 이 계산기 링크와 사용법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기에 넣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요, 끝에 이제 끝다리는 약간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기간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현재 제가 다달이 내는 금액을 봤을 때 3.75%로 계산을 해서 현재 2,763달러를 내게 되는데요. 2.5%로 이율을 낮추면 2,395달러 정도 돈을 내게 되어서 거의 370달러 정도의 다달이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클로징 비용이 4,500달러 정도 든다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AMEX로 들어오는 크레딧 카드 2,500달러를 제외하고서요, 실제로 클로징 하게 되는 비용은 2,000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이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똔똔이라고 그러죠. 내가 낸 클로징 비용을 어느 정도 가야지 따라잡을 수 있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2,000달러라는 비용을 매달 369달러 정도를 절약하게 되므로 첫 해에 그 브레이크 이븐 하는 날짜를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파이낸스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결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토탈 세이빙은 이자를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나 나오는 건데요. 5년까지 이 2.5%라는 이유를 가지고서 5년 동안 계속 모기지 페이를 했을 때 17,000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3.75%를 계속 냈을 때와 2.5%를 냈을 때 비교를 하면은요, 10년치를 봤을 때는 거의 28,000달러 정도의 이자를 절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고서요, 아니 5년이 17,000인데 왜 10년이 34,000이 아니고 27,000이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 모기지를 내다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이자를 많이 내고 원금을 적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원금을 내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이자를 내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거의 후반대가 가면은요, 그때는 이제 원금만 갚아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절약되는 이러한 이율 비중이 높아지게 되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곡선이 완만하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거의 원금만 갚아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자로 세이브 되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포인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기지 포인트 역시 제가 이 너드월렛이라는 사이트에서 포인트 역시 계산하는 칼큘레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용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 론을 제가 신청을 했을 때 거의 34만 6천 달러라는 모기지를 제가 신청을 하고요. 15년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포인트를 사는 것이 유리한가, 포인트를 사지 않는 것이 유리한가를 보여주는 계산기입니다. 실제 제가 이 몰기지 에스티메이트를 봤을 때는요, 2.946%라는 그러한 이율을 받았고요. 제가 돈을 조금 더 주고서 이 이율을 2.5%로 줄였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산기 상으로는 1,700달러라고 나왔는데요. 실제 제가 은행에 지불한 비용은 1,500달러 정도 되겠고요. 처음으로 나온 포인트를 지불하지 않고 산 2.946%를 제가 내게 되면 한 달에 2,387달러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어느 정도 주고서라도 이율을 조금 낮추면은요, 한 달에 70달러 약간 넘게 절약이 되게 되는데요. 1년이면은 840달러, 2년이면은 1,680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은 이율을 낮추기 위해서 구매했던 이 돈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있는 이 집에서 당분간은 절 이사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는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이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2.5%로 이율을 낮췄습니다. 이 너드월렛 사이트는 저도 종종 이용하는데요. 각종 파이낸스랑 돈 세이브하는 법, 크레딧 카드 정보, 몰기지 정보 등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이렇게 둘러보시면 또 재밌는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파이낸스 캘큘레이터를 제가 쓰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어마운트 칸에는 본인이 직접 모기지를 처음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아니라요, 모기지를 처음 신청했을 때
원금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30만 불을 융자를 처음에 받았다고 하고요. 그때에도 이제 15년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15년에 3.75%로 몰기지를 냈었고요. 오리지네이션 이어입니다. 지금 월별로까지 세팅은 안 되게 돼 있고 연도별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19년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연말에 11월이나 12월에 신청을 하신 분들은요. 그 다음 해로 넣어놓으시면 조금 더 계산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2018년 초에 제가 30만 불 15년 몰기지를 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래 뉴 모기지 디테일은 이제 리파이낸스를 했을 때 하는 그 수치를 넣으시면 됩니다. 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15년으로 신청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연도를 늘려서 모기지 텀을 바꾼다, 20년이다, 30년이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 수치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한 15년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요. 새로 받은 오퍼는 내가 2.5%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입력을 합니다. 다음은 캐시아웃 어마운트 같은 경우는요. 실제 이 모기지 남은 비용보다 조금 더 금액을 크게 잡아서 이 남는 돈으로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필요한 데 쓰시는 이런 식으로 모기지를 캐시아웃 모기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추가로 되는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징 코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로징 코스트가 5,000달러라고 하면은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로는 2,200달러 정도의 원금과 이자를 내고 있는데 2.5%로 이율을 낮추면은 1,800달러를 내게 되고요. 거의 380달러의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요, 이 5,000달러라는 클로징 비용을 내놨기 때문에 379달러 세이빙 된 것이 5,000달러를 아직 따라잡지는 못하는데 2년째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절약을 하게 되고요.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그 해당되는 해에서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5년째 되면은요, 거의 8,798달러 정도의 세이빙을 하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만 불을 처음에 이렇게 융자를 받았고요. 30년 모기지로 4.5% 2017년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30년을 15년으로 줄여서 3%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고요. 따로 캐시아웃은 하지 않고 역시 클로징 코스트가 5,000 정도로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30년을 15년으로 줄인 것이기 때문에 다달이 절약되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은 오히려 600달러를 더 많이 내게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자율을 줄이는 데는 그만큼 15년 동안에 빨리빨리 갚아나가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롱텀으로 보면은요, 거의 10만 불 가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요, 여러분은 이제 다달이 드는 금액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지 인터레스트, 즉 몰기지 회사에 나가게 되는 이자율을 줄이는 것으로 리포트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리스트에서 토탈 모기지 인터레스트를 클릭하시면은요, 이 그래프가 바뀌는데요. 위에 리파이낸스를 하게 됨으로써 이자율로 어느 정도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5년을 지나면은요, 거의 11만 3천 달러 정도를 이자율로 줄일 수 있게 되는데, 대신 다달이 낼 때 600달러를 더 추가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다달이 내는 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은 빅픽처를 그렸을 때 이율로 나가는 금액을 줄이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고서요, 계산기를 이용해서 돌려보시면요, 리파이낸스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오히려 큰 도움이 안 되는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리파이낸스 정보를 여러분께 정보 공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또 이 리파이낸스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문서도 줘야 되고 좀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한 달에 300달러 넘게 절약을 할 수 있으면 이 역시
숨은 돈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러한 걱정스러운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과 안전 유의하시기를 빌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